할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하려고 하세요? 제 손주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거란다. 아직 80도 안 됐는데 왜 죽음을 준비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15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무심코 하고 계신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75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활기찬 시간이 될 수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93세가 된 김장수입니다. 75세가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15년 전 78세에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은퇴 후 조용한 시골집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가끔 마을 노인정에 가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 화투나 치고 손주들이 명절에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평범한 노인의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있고 인지 기능도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80도 안 됐는데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집에 돌아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국내외 노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후에도 올바른 습관만 유지하면 최소 15년 이상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접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자.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93세에도 매일 아침 6km를 걷고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며 손주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화도 거침없고 마을 청년들과 함께 농사 기술을 나누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알게 된 75세 이후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습관 5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갔는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78세에 깨달은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자극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뇌를 서서히 죽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극 없는 일상은 곧 뇌를 죽이는 조용한 삶입니다. 너무 시끄러워. 이제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이것은 제가 은퇴 후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며 살아온 후 저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와 조용한 집을 마련했고 가능한 한 소음과 자극이 적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최대한 작게 틀었고 라디오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고 손님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죠. 조용한 생활이 저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뇌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친구 박철수의 이야기가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82세인 박철수는 2년 전만 해도 그의 아내는 활기차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용히 살고 싶다며 집에만 있기 시작했습니다. TV도 끄고 라디오도 듣지 않고 창문도 닫아버렸죠. 조용한 환경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친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사는 감각적 자극의 부족이 치매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활성화되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소리, 냄새, 촉감, 시각적 자극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 연결망이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하는 음악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금세 깨달았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향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다른 향기를 맡고 그 느낌을 기록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향기, 비 온 뒤 땅 냄새, 각 구운 빵 냄새, 후각은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주들을 주 1회 이상 초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때로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까지도 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했지만 곧 이런 활기찬 에너지가 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귀가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손녀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다양한 소리와 감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감각기관이 더 예민해졌고 뇌도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에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신경과 소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각 자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삶이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뇌를 죽이는 아무 자극이 없는 일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양한 소리, 냄새, 촉감, 시각적 자극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런 자극들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비밀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노년기 안정 증후군이며 즉 새로운 것을 포기하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입니다. 네 나이에 뭘 또 새로운 걸 배워. 그냥 편하게 살자고. 이것은 제 친구들 모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5세가 넘으면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러나 제 인생을 바꾼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동네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86세 이순자입니다. 80세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제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83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포기하면 몸도 포기하게 돼요. 나는 85세에 컴퓨터를 배웠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재활치료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태극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이 사연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년기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것이 사실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노년기 안정 증후군이라는 것을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춘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은 성장 호르몬과 같은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신체 노화도 늦출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80세가 넘은 나이에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터치가 잘 안 되고 글자도 작아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보다 더 잘 쓰시네요. 손자가 놀라워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더 과감했습니다. 82세에 시작한 수채화 그림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삶 속에서 미뤄두었던 꿈이었죠. 마을문화센터에서 주 2회 수업을 들었고 처음에는 손떨림 때문에 선 하나 제대로 그리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못 그리는데 계속해야 할까요? 저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 실력이 아니라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마을 경로당에서 제 첫 미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었죠. 세 번째 도전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85세에 시작한 영어 공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을에 많이 오는데 그들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어 단어 5개씩 외우고 유튜브로 기초 영어 회화를 들었습니다. 6개월 후 마을을 방문한 미국인 부부에게 Welcome to our village. Can I help you?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놀란 표정과 환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노년기 안정 증후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후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고 손 떨림이 줄었으며 전반적인 체력과 정신 건강이 향상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김 선생님, 생물학적 나이가 10살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포기하는 순간 진짜 노화가 시작됩니다. 75세 이후에도 매일 작은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새로운 음식 시도하기,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이런 작은 도전들이 여러분의 뇌와 몸을 젊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7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비밀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적게 먹는 게 좋지. 고기는 소화도 안 되고. 이것은 제가 78세 즈음에 자주 하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었고,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밥과 국, 나물 위주의 식사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제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정호식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83세 호식이는 2년 전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금강 소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호식이는 나이 들면서 고기, 생선, 콩류 같은 단백질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더군요. 그저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그러나 수술 후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과 두부,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저녁에는 콩류를 꼭 먹었습니다. 1년 후 근육량이 20% 늘었고 지금은 혼자서 산책도 가능합니다. 단백질이 호식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노인의학회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은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제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제가 먹던 양은 그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한두 개와 두부 조금을 꼭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았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음식을 찾았습니다. 고기는 잘게 다져서 먹거나 생선은 찜이나 구이로 조리했습니다. 콩은 두부나 된장으로 만들어 먹었고요. 김 선생님, 단백질 음식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3번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모든 끼니에 단백질 음식을 조금씩 포함시켰습니다. 셋째,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노인용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한 번 마셨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건강을 위해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팔뚝에 힘이 생기셨네요. 3개월 후 손자가 놀라워하며 한 말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 근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버스에서 내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낙상 위험이 줄어든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는 작은 턱에도 자주 걸려 넘어졌지만 이제는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증가하면 낙상 위험은 20% 감소하고 사망률은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면역 기능과 대사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육이 빠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외출도 줄고 사회활동도 줄어들고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75세 이후에는 식욕이 줄어들고 소화력도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단백질을 포함시키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충제도 활용하세요. 근육이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비밀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과도한 정적 생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된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최고야. 이것은 은퇴 후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변명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고 숨이 차다는 이유로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소파로, 소파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다시 소파로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였던 저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김 선생님,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세요? 부끄럽게도 제 대답은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보행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육도, 심폐기능도, 관절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날 병원에서 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접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이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사망률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또한 2주간 누워 지내면 근육량이 10에서 15% 감소하고 이것은 10년간의 노화와 맞먹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움직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이었죠. 첫날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움직인 시간은 고작 2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일상의 움직임을 늘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5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TV를 30분 보면 반드시 5분은 일어나서 집 안을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곧 습관이 되었습니다. 둘째, 집안일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했습니다. 빨래를 한 번에 개지 않고 3번에 나누어 개면서 더 자주 일어나게 했습니다. 물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자주 마셔서 화장실도 자주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네요. 제 아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운동법이야. 셋째, 가장 중요한 변화로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슈퍼까지 5분 거리였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분, 석 달 후에는 2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시네요. 동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왔습니다. 숨차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밤에 3-4번 깼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년 후 저는 마을 건강 걷기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80대 노인들이 함께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걷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장 뒤처졌지만 꾸준히 참여하면서 체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수 씨,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동아리 회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을 3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고강도 운동보다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움직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도 그것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하루에 단 5분부터 시작하세요. 거실을 3바퀴 돌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7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비밀 5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세대 단절 증후군입니다. 같은 또래끼리만 있으면 뇌도 늙는다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는 게 최고야. 은퇴 후 저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같은 또래 노인들과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손주들과도 명절에만 잠깐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뇌 건강을 해치는 세대 단절 증후군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81세 생일을 맞은 날, 제 손녀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에 할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대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애들이랑 무슨 대화를 나누지? 어색하기만 할 텐데. 하지만 손녀의 열정적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은 저에게 BTS가 누구인지, 인스타를 하는지 물었고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모임부터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떤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저는 60년대 통기타 음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놀랍게도 학생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모임에 그들은 제가 좋아하던 음악을 찾아 들어왔고, 저에게는 현대 힙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힙합이 사실 전통 판소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둘 다 이야기를 리듬에 맞춰 전달하잖아요. 한 학생의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3개월 차 모임에서는 제가 젊은 시절 경험한 4.19 혁명에 대해 이야기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촛불 집회 경험을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경험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세대만 사회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세대도 그랬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배우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었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사고의 유연성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요즘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배우는 것은 재미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인지적 유연성을 키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은 같은 또래끼리만 어울리는 노인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 낮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는 18% 높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세대 단절 증후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끼리만 어울리면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고 같은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뇌를 자극하지 못하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후 저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지역 대학의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저희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사용하세요. 아이들의 이런 반응은 저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같은 또래끼리만 어울리는 것은 편안할 수 있지만 뇌를 노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손주와 더 자주 시간을 보내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SNS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때로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의 뇌는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젊어집니다. 15년 전 78세의 저는 의사로부터 이대로 가면 5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93세가 된 저는 매일 아침 6km를 걷고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며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극복한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극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리, 냄새, 촉감, 시각적 자극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둘째, 노년기 안정 증후군을 극복하고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수채화 그리기, 영어 공부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셋째, 단백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고 소화가 잘 되는 방식으로 조리했습니다. 넷째, 과도한 정적 생활에서 벗어나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고 점차 활동량을 늘렸습니다. 다섯째, 세대 단절 증후군을 극복하고 다양한 세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와 생각을 배웠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는 이미 놀라운 차이를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생물학적 나이가 10살은 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죠. 3년이 지나자 제 일상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요리하기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즐거움과 목적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5년 후 저는 83세의 마을 노인회장이 되었고 활기찬 노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93세의 저는 처음 변화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사례를 의학 저널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는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노화 과정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75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었다 해도 올바른 습관만 있다면 여러분의 몸과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음식을 한 가지 시도해 보세요. 5분만 더 걸어보세요. 손주에게 전화해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어떤 나이에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세의 뇌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고 100세의 근육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87세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한 분도 있고 92세에 첫 마라톤을 완주한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는 75세 이후의 삶이 인생의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평생 모은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며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75세 이후가 단지 생존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과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75세 이후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장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7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습관이 진정한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합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군화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